아기가 손으로 세상을 만지고 입에 손을 넣으면서 두뇌가 발달해요. 손의 감각을 느끼면서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이 두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손 빠는 걸 겁낼 필요 없고 네. 속삭이 해놓으면 그걸 못하게 되죠. 그러면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막내가 5살인데요. 한글 교육, 영어 교육 이런 거를 막 대부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되게 조바심이 나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초등학교도 선행학습을 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안 해주면은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이 너무 돼요. 그런데 이제 한글 교육이나 영어 교육은 어떻게 적정 시기가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글자라는 것은 가르치면요. 이제 초등학교 이전에 애들한테 글자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유로운 생각이 거기 글자에 매여버려요. 차라리 글자를 안 가르치는 게 애한테는 덜 낫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침도 학교 들어가서 가르치라고 지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안 가르치는 게 좋고요. 저는 그때 국민학교를 했는데 국민학교 들어가서 기억, 니은을 처음 배웠어요. 어릴 때는 글자를 가르쳐서 덕 볼 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의 적정 시기는 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건 교육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선행학습 안 해도 애들이 충분하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요. 영어는 부모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 신생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부모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전에는 안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말 실력이 두뇌를 발달시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로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일찍부터 가르치면 발음만 좋아지지 사실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생각이나 논리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기에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ABC 처음 배웠어요. 다들 그렇게 하고도 잘해요. 발음만 좀 나쁘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부모가 모국어로 영어를 하지 않는 한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저는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명쾌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말을 더 잘해야 된다. 우리말을 배우는 게 논리적 사고력, 국어뿐 아니라 네. 수학, 과학도 전부 우리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똑똑한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우리말 실력을 네. 두 돌 이전에 충분하게 기틀을 잡고 그 다음에 두 돌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살을 붙여가야 돼요. 네. 그래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애들은 머리가 좋아져요. 네.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말부터 아주 네. 제대로 배워야 하는군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궁금증 많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닉네임 리세븐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독방 육아 중인 초보 엄마입니다. 아무리 달래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뇌 손상이 오는 건 아닌지, 저 때문에 아기 잘못될까 봐 너무 겁이 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어요. 맞아요. 저도 아기가 계속 울면 어떻게 뭐가 아픈가 응급실에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독방 육아하고 계신 분은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 저희 집에서 애를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애 우는 거 겁내지 마라. 애는 적당히 울어야 머리가 좋아진다.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애들은 울음을 그치는 건 아이지 부모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달래주고 그럼 애는 스스로 그치게 엄마가 애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이거를 부모가 애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면 애는 자기 스스로 울음을 못 달래요. 그래서 한 60, 70%는 달래주고 나머지는 애가 스스로 그치게 기회를 줘야 돼요. 이거를 부모가 대신하는 게 애를 안 믿는 거죠. 애가 울음을 그칠 거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애는 운다고 해서 머리 나빠지지 않고 운다고 해서 내 손상 안 입어요. 애는 자기 스스로 울음을 그칠 수 있게 믿고 기회를 주고 애가 스스로 그치게 내버려둬야 돼요. 심지어 예방주사 맞고도 부모가 조금만 달래주면 애는 금방 그쳐요. 네. 근데 부모가 달래고 있으면 계속 울어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애를 믿고 애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수 있게 겁내지 말고 울리라가 아니고 네. 애가 그칠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 부모가 좀 느긋하게 좀 깨어름을 부려야 돼요. 부모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매달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에 애 울리지 말란 말, 이 한마디 때문에 부모들이 한 10배쯤 고생을 해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네. 애 울리지 말라가 아니죠. 애들은 적당히 우는 거 겁내지 말고 애가 스스로 울음을 그치게 기회를 줘야 돼요. 네. 그게 육아에서 쉽고 바르게 키우는 방법이죠. 예.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항상 엄마들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달래야 된다 생각해서. 애기를 믿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애를 갖다 잘 키울 수 있다는 신념을 자기 자신도 믿어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걸 믿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죠. 알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네요. 다음은 닉네임 민주님의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생아를 키우는 초보 엄마입니다. 저는 책에서 속사계로 아기를 꼭 싸두어야 아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또 손으로 얼굴을 핥히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남편이 자꾸 아기가 답답해 보인다고 속사계나 손사계를 풀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원장님, 신생아 때는 그 속사계나 손사계를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애가 싫어하면 안 하면 돼요. 그게 꼭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애가 싫어하면 안 해도 되고 해가지고 편하면 하면 좋은데 문제는 2개월 돼가지고 2개월쯤 되면 이제 애가 잘 때 속사계 세우는 걸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안 해도 상관없어요. 특히 손사계, 속사계 이야기고 손사계는요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손사계는 아기가 손으로 세상을 만지고 입에 손을 넣으면서 두뇌가 발달해요. 손의 감각을 느끼면서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이 두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손 빠는 걸 겁낼 필요 없고 네. 속사계 해놓으면 그걸 못 하게 되죠. 그러면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손톱 깎는 게 손톱이 제일 문제죠. 네. 그러면 손톱을 깎아주든지 겁이 나면 요즘에 그 손톱 닦는 거 있죠. 네, 맞아요. 있어, 트리머. 트리머 같은 그런 거 슥슥슥 문질러주면 돼요. 그러면 네. 조금만 해보면 이게 쉽게 따듬어지면서 애가 끌고도 상처가 안 나요. 네. 다칠 염려도 없이. 네. 그렇게 해주면 손사계 같은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죠.